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곡에 살고 있는 예쁜 딸아이 둘을 둔 30대 초반의 기혼 여성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제 사연은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인데요.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는다지만 저에게 그런 일을 닥칠지 저는 그 일을 겪기 전까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저의 원수를 정말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던 바로 그 장소에서요. 저희 도련님은 저와 동갑으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의사였는데요. 중학교 시절 절 못살게 굴며 괴롭혔던 동창이 그런 저희 도련님과 결혼하겠다며 제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동창의 얼굴을 보자마자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하마터면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지 뭐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때의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주 기가 막히게 그 동창을 아주 제대로 혼을 내줬으니까요. 저는 결혼 13년차 주부로 나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사 같은 두 딸과 가정적인 남편, 게다가 저를 예뻐해 주시는 시부모님의 동갑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누나처럼 따르는 시동생까지 무엇 하나 흠잡을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일이 불과 6개월 전 일어났던 것이죠. 대학병원 의사였던 저희 도련님이 어느 날 만나는 여자가 생겼다면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알다시피 의사 일이라는 게 쉴 틈 없이 바쁜 일이라 저희 도련님도 뒤늦은 연애로 결혼할 여자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가족들 모두 축제 분위기였죠. 도련님의 말을 들어도 그렇고 정말 괜찮은 여자를 만나고 있던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도련님이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 전에 저와 남편에게 먼저 얼굴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고 저희는 자연스레 약속을 잡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련님이 자기와 결혼할 사람이 어떤지 저와 남편에게 봐달라고 부탁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들뜬 마음으로 저희 예비동서 될 사람의 얼굴이 어떤지 궁금해하고 있는데 도련님이 결혼하고 싶다는 예비동서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저는 아주 까무러칠 뻔했어요. 도련님이 말한 그 예비동서는 중학교 시절 절 괴롭혔던 동창생이었으니까요. 친구들에게 급을 나눠서 괴롭히고 못살게 굴던 소위 말하는 유치한 일진놀이를 하던 한심한 애였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밝고 재미있는 성격 탓에 친구들에게 인기 많았었거든요. 학교에서 이성들에게 몇 번 고백도 받았고요. 그런데 그런 저의 모습이 질투가 났던지 예비동서는 본인과 어울려 다니던 아이들과 함께 어느 순간부터 저를 괴롭히며 왕따를 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당하고 있을 제가 아니긴 했지만요. 예비동서의 괴롭힘에 전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싸웠으니까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저한테 누명을 씌워서 도둑으로 몰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고 놀란 것은 저를 괴롭힌 동창생이었던 예비 동서도 마찬가지인지 처음에는 몹시 당황한 얼굴이더라고요. 그리곤 저한테 찔리는 것이 많은지 제 얼굴을 알아봤음에도 끝까지 모르는 척하는 것이 제 눈엔 보였습니다. 자기야, 어서 인사드려. 우리 형이랑 형수님. 아,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형수님, 저희 예빈이 보기 어떠세요? 정말 괜찮지 않아요? 정말 마음씨도 착하고 천사 같은 사람이라니까요. 아, 뭐 사람을 어디 처음 봐서 알겠어요. 계속해 만나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도련님이 마음에 드신다는데 제 의견이 중요하겠어요? 에이, 형수님. 그러지 말고 우리 예빈이 자세히 보고 말씀 좀 해주세요. 전 부모님이나 형보다 형수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요. 형수님이 괜찮다고 해야 저도 마음 놓고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세요. 그런데 저는 오늘 처음 본 거라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천천히 지켜볼게요. 형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 앞으로 자주 만나야겠네요.
빨리 친해져야 형수님도 우리 예빈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아실 테니까요. 형수님, 예비 동서이니까 앞으로 우리 예빈이 잘 부탁드려요. 저희 도련님을 속이며 앞에서 조신한 척, 얌전한 척하는 동창인 예비 동서를 보니 괘씸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중학교 때 어떤 생활을 했었는지 속이면서 저희 도련님을 만났을 테니까요. 그래도 처음에는 그냥 저도 모르는 척 넘어가 줄까도 했었습니다. 스스로 모든 걸 솔직히 밝힐 기회를 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예비동서는 진실을 밝힐 생각이 없는지, 중학교 때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본인의 과거를 밝히지 않은 채 도련님을 계속해 만나는 듯 보였습니다. 본인이 과거를 밝힐 마음이 있었다면 저를 만나 용서를 구했을 테지만 그런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먼저 이 사실을 도련님한테 조만간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악한 인간에게 열심히 노력해 의사까지 된 저희 도련님을 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주말에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쉬고 있는데 도련님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희 동네 근처에 와 있다면서 괜찮으면 다 같이 밥을 먹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동사가 어떻게 나오나 볼 겸 가족들과 함께 도련님과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두 번째 만나는 자리에서도 예비동사는 저를 모르는 척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자코만 있을 수 없던 제가 먼저 말을 꺼냈죠. 그런데 예빈 씨 저 정말 기억 안 나세요?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지 않아요? 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저번에 형님을 만난 것이 처음인데요. 예빈아, 그렇게 끝까지 모른 척 할 거야? 너 나랑 같은 중학교 나왔잖아. 게다가 같은 반을 2번이나 했었는데 기억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너랑 나랑 어디 보통 사이였니? 아주 특별한 사이가 아니었어? 그런데 나를 기억 못 한다니 정말 섭섭하네. 글쎄, 나도 그 학교 나오기는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아니면 졸업사진이라도 보여줘? 뭐? 졸업사진? 아니야, 나 너 얼굴 이제 기억나. 승희야, 이렇게 만나니까 정말 반갑다. 그래, 내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었네. 왜 나 알아봤으면서 모른 척했어? 그렇게 중학교 때 나한테 잊을 수 없는 여러 추억까지 만들어줘 놓고. 그랬어. 나는 또 내가 혹시 사람을 잘못 알았으면 실례니까 그래서 그랬지. 그렇구나. 아무튼 앞으로 우리 자주 연락하고 지내자. 아, 그래. 어차피 한 식구 될 텐데 사이좋게 지내면 좋지. 앞으로 잘 부탁해. 한 식구? 뭐 일단 그건 두고 봐야 하지 알지 않겠어? 사람 앞날은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어디서 무엇하든 네가 우리 도련님이랑 결혼을 하려면 시부모님 허락도 받아야 하고. 안 그러니? 어, 어, 그렇지 뭐. 제 이야기에 뜨끔해하며 저의 눈치를 보는 예비 동서였죠. 중학교 때 어디서 무엇하든 자기한테 허락받으라며 입버릇처럼 말했던 사람이 바로 예비 동서였으니까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허락받기 전에는 화장실도 갈 수 없다며 쉬는 시간 화장실도 못 가게 방해했었습니다. 그러다 전 그 어린 나이에 방광염까지 걸려 병원에 가 치료까지 받았고요. 저를 괴롭히던 예비 동서의 말을 제가 그대로 읊어주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혹시나 제가 도련님 앞에서 중학교 때 이야기를 하게 될까 봐요. 게다가 본인의 중학교 졸업사진을 보면 도련님이 실망할 것 같으니 더욱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도련님 앞에서 조신하고 얌전한 아가씨인 척 연기하고 있는데 자기 졸업사진만 봐도 얼마나 날라리처럼 하고 다녔는지 금세 들키게 될 테니까요. 예비 동서는
그날 아주 밥 먹는 내내 제 눈치를 보며 똥줄이 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도련님과 헤어지고 며칠이 안 돼서 안 되겠는지 예비 동서한테서 만나자고 먼저 연락이 오더라고요.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아마도 제가 진짜로 도련님 앞에서 본인 과거를 밝힐까 겁먹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디 제 앞에서 무슨 말을 꺼내려는지 보려고 예비 동서가 말한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죠. 저도 아이까지 낳은 애엄마에 나이도 먹었고 어린 시절 아무것도 모르던 소녀도 아니었으니까요. 전혀 겁을 먹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비 동서는 아직도 그 중학교 시절 세상 속을 살고 있던 것인지 저를 보더니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며 저의 길을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본인 과거의 잘못은 반성도 안 하고 아주 뻔뻔한 모습이었죠. 내가 널 이렇게 보자고 한 거는 너한테 경고를 해주기 위해서야. 경고는 무슨 경고? 내가 너한테 들은 경고가 뭐가 있니? 너 나랑 있었던 중학교 때 일. 우리 자기한테 말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니까 그렇게 알아. 네가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나한테 일진놀이 하려고 하니? 뭔가 착각하나 본데. 지금 우리가 중학생도 아니고 그 정도 나이 먹었으면 정신 좀 차리고 살아. 철 좀 들으라고. 너 지금 그러는 거 쪽팔리지도 않니? 이겨 지금 누구한테 훈계질이야. 감히 네 주제. 정말 혼 좀 나볼래? 너야말로 나한테 혼 좀 나볼래? 너 중학교 때도 몇 번 나한테 까불다가 혼난 적 있지?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정신 차리는 게 좋을 거다. 안 그랬다가는 정말로 너랑 중학교 때 일 전부 도련님한테 이야기할 테니까. 웃기고 있네. 우리 상호 씨가 네 말을 믿을 것 같아? 네 말에 내가 겁이라도 먹을 줄 알았어? 하나도 안 무섭거든? 상호 씨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네가 난리 쳐봤자 소용없다고. 그러면 나는 오늘 왜 불렀어? 경고한답시고 협박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너 지금 겁먹고 나 부른 거잖아. 정말로 내가 너 과거에 대해 우리 도련님한테 말해도 상관없는 거면 날 왜 불렀냐고. 그, 그거야. 내가 결혼하고서 너 괜히 나보다 손윗 사람이라고 우쭐거리면서 꼴값 떨까봐 미리 경고하려고 부른 거라고. 나한테 형님 대접 받을 생각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내 앞에서 그랬다간 국물도 없을 테니까. 꼴값이야 지금 네가 떨고 있는 거겠지. 그리고 네 말대로 정말 상관없는 거라면 내가 지금 도련님한테 전화해서 이야기해도 되겠다. 너랑 나랑 있었던 중학교 때 일. 그래도 상관없는 거지? 저는 예비 동서 앞에서 도련님께 전화를 거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제야 꼬리를 내리며 난리가 난 예비 동서였죠. 아니야, 내가 미안해. 그러니까 제발 전화하지 마. 다시는 너한테 안 그럴게. 우리 한 식구 될 텐데 앞으로는 잘 지내보자. 너 봐주는 거 이번 한 번뿐이야. 그러니까 다시는 내 앞에서 그 유치한 일진놀이 할 생각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알겠다고.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참아주라. 예비 동서는 중학교 때나 지금이나 찌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중학교 시절 처음에는 저도 예비 동서에게 당하며 참고 있었는데 혼자는 안 되니 우르르 친구들 데리고 몰려다니며 힘없는 아이들을 괴롭히는 모습에 더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아주 날을 잡아서 혼을 내준 적이 있거든요. 제가 충고하는 말에 저를 때리려고 달려들었다가 오히려 예비 동서는 저한테 대차게 맞으며 혼이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를 계속 괴롭히기는 했지만 크게 시비는 걸지 못했고요. 저도 어디서 당하는 성격은 아니어서 예비 동서가 친구들과 저를 괴롭힐 때마다 맞서 싸웠으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못돼 먹은 행동을 하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미 기회를 준 만큼 준 데다 원래 중학교 시절 절 못살게 굴었던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봐주려고 했는데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었죠. 모든 사실을 도련님에게 밝히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겠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야기하려고 하니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희 도련님이 예비동서를 정말 많이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는 사이 또다시 일이 터지고 말았죠. 예비동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도 저에게 일진놀이를 하려고 했으니까요.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와서 시댁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는 형님, 형님 하면서 착하고 애교 많은 척 연기하더니 사람들이 자리에 없으니 아주 돌변을 하더라고요. 다 같이 밥을 먹고 식구들이 같이 식탁을 정리하며 설거지를 하려고 하는데 예비동서는 자기와 제가 정리하면 된다면서 굳이 시부모님이며 저희 남편과 도련님까지 전부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시부모님은 저희 딸 아이들과 놀아주겠다면서 놀이터로 나가셨고 남동생과 시동생도 예비동서와 제가 식탁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장을 봐오기로 했습니다. 야, 뭐해? 다른 사람들 오기 전에 빨리 네가 다 치워. 난 손에 물 묻히는 거 딱 질색이니까. 시부모님이랑 우리 자기 오기 전에 다 끝내야 할 거야. 내가 그걸 왜 해야 하는데? 가족들이 다 같이 하자는 거 네가 옆에서 조금 도와주면 네가 전부 알아서 한다고 해놓고 이제 왔다는 소린데? 그리고 사람들이 있을 때는 형님이라고 그러더니 사람들 없으니까 아주 대놓고 야라고 부르는구나. 내가 이야기했지? 나한테 손윗사람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더 늦기 전에 빨리 치워. 나한테 혼나고 싶지 않으면. 그건 안 되겠는데? 네가 나랑 하겠다고 해서 조금 도와주려고 한 건데 내가 마음이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다 해. 예비동서, 난 손끝 하나 건드릴 생각 없어졌으니까. 뭐라고? 이게 정말... 너 나한테 오랜만에 혼나볼래? 예비동서는 제 말에 달려들 기세였죠. 그런데 그때 남편과 시동생이 장을 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자 예비동서는 재빨리 설거지를 하며 주방을 치우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미 전 예비동서를 도와주지 않겠다고 소파에 앉은 상태였고요. 자기 형수님이랑 같이 치운다더니 혼자 설거지하고 있었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예비동서의 행동은 아주 가관이었어요. 남편과 시동생이 보는 앞에서 거짓말을 하며 연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아니, 아까 아버님, 어머님이랑 자기 있을 때는 형님이 같이 도와줄 것처럼 하시더니 가족들이 전부 밖으로 나가니까 갑자기 하기 싫다면서 나보고 다 하라고 해서 그래서 혼자 설거지하고 있었어. 형님이 나한테 가족들 오기 전에 빨리 설거지 끝내라면서 가족들에겐 같이 설거지한 거라고 말하라고 하시더라고.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자기야, 난 괜찮아. 나 혼자 다 해도 돼. 예비동서는 본인이 그렇게 나오면 제가 당황하며 그대로 당해줄 거로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중학교 때 수없이 당해 예비동서의 수법을 알고 있던 저는 예비동서가 원하는 대로 당해줄 생각이 없었어요. 어머, 동서 아까는 나보고 야야 그러면서 빨리 설거지하라고 시키더니 갑자기 우리 신랑이랑 도련님 오니까 태도가 돌변하네? 이제야 나보고 형님이라고 불러주고 아주 고마워. 그런데 동서, 조금 전까지는 나한테 손에 물 묻히는 거 질색이라면서 나보고 설거지 다 하라고 시킨 사람은 바로 동서 아니었어? 그래서 내가 기분 나빠서 안 한다고 했던 거였고 그런데 왜 우리 남편이랑 도련님 오니까 딴소리해? 형님, 제가 언제요? 감히 제가 어떻게 형님한테 야라고 하겠어요? 형님 혹시 저 싫어하세요? 그래서 일부러 저 억울한 누명 씌우시는 거냐고요? 내가 누명 씌운다고? 지금 누명 씌우는 게 누군데 그래? 안 그래도 내가 동서 하는 말 내 핸드폰에 전부 녹음해뒀는데 도련님이랑 남편 있는 데서 어디 한번 틀어줘 볼까? 아니다. 이따가 어머님이랑 아버님 오시면 그때 다 같이 들어야겠다. 그러면 누구 말이 진실인지 알게 되겠지?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잠시 착각을 했어요. 자기야, 사실은 형님이 어머님이랑 나 온다고 음식 준비했다고 하셔서 고생하신 것 같아서 나 혼자 설거지한다고 했던 거야.
조금 전에 할 말은 그냥 장난이었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그렇지. 어쩐지 우리 형수님이 그런 말 하실 분이 아닌데 깜짝 놀랐잖아. 우리 형수님이 얼마나 천사신데. 자기 혼자 설거지하기 힘들면 내가 도와줄게. 우리 집 원래 여자들이 음식하면 밥 먹고 뒷정리는 남자들이 하거든. 그러니까 같이 하자. 그래, 자기야. 고마워. 그날 예비 동서는 저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며 골탕 먹이려고 하다가 대차게 본인이 당하고 말았죠. 하지만 예비 동서는 그러고도 정신을 차릴 생각이 없는지 또다시 일을 벌였습니다. 뭐? 지금 도련님이랑 같이 있으니 카페로 나오라고? 그래. 아주버니는 출근해서 집에 안 계시겠지만 상우 씨가 모처럼 평일에 월차도 냈고 시간도 빈다면서 저번처럼 같이 밥 먹자고 그러는데? 지금 너희 집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준비하고 나와. 그런데 도련님이 직접 전화하지 않고 너가 한 거야? 지금 상호 씨가 회사 업무를 잠깐 통화 중이야. 그래서 나보고 대신 전화해달라고 해서 연락한 거고. 알겠어. 그러면 준비하고 나갈게. 도련님이 아닌 예비 동서에게 연락이 온 것이 저는 아무래도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비 동서와의 전화를 끊고 도련님에게 확인 전화를 했죠. 그런데 정말로 일 때문에 통화 중인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준비를 해서 예비 동서가 말한 카페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카페에는 도련님이 아닌 다른 얼굴들이 보이더라고요. 다름 아닌 중학교 때 예비 동서와 함께 저를 못살게 괴롭히던 다른 2명의 동창생들이었죠. 저는 어이가 없어서 바로 예비 동서에게 따졌습니다. 도련님이랑 같이 만나자더니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는 네 중학교 때 같이 다니던 떨거지들이 우리 도련님으로 보이냐? 뭐 떨거지? 너 지금 우리 보고 떨거지라고 한 거야? 니들 아직도 이러고 몰려다니냐? 도대체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려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찌질하게 중학교 때 하던 짓을 하고 다니니? 집에서 너희 부모님들이 뭐라고 안 그러든? 여기서 왜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보다 너가 우리 예빈이 예비신랑 형수라면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빈이한테 잘해주라고 충고하려고 부른 거야. 맞아. 너 만약 네 시동생한테 우리 예빈이 이야기 이상하게 하기만 해봐.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이상한 이야기가 뭔데? 혹시 예빈이랑 니들이 중학교 때 나 못 살게 굴었던 이야기 말하는 거니? 그건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고 진실인데 왜 그렇게 말해? 아니면 중학교 때 니들 행동이 이상했던 거 스스로 인정하는 거니? 뭐라고? 이게 진짜 오랜만에 혼 좀 나고 싶지? 너희야말로 예전처럼 나한테 혼 좀 나볼래? 예전에도 니들 이렇게 나한테 까불다가 혼났던 거 벌써 잊었어? 야, 승희. 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우리 목마르니까 가서 음료수 좀 사와. 우리가 귀한 시간 내서 너 불러준 거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예비 동서는 뭐가 잘났는지 저를 보자마자 음료수를 사오라고 명령을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긴 했지만 예비 동서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했죠. 그래, 좋아. 예빈이 네 말대로 오랜만에 니들 동창들 만난 것도 반가우니 음료수는 내가 사주지. 저는 카페 카운터로 가서 얼음이 한가득 든 아이스 아메리카노 3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리로 가지고 와서 세 사람의 머리에 부어버렸죠. 내가 사주는 거니까 잘들 처먹어라 이것들아.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정말 죽고 싶냐? 생각해서 불러줬더니 이게 무슨 짓이야? 생각은 무슨 생각? 너 지금 우리 도련님이랑 결혼하면서 네 과거 내가 말해서 들킬까봐 못하게 협박하려고 네 떨거지들이랑 같이 부른 거잖아. 이것들아, 그런 협박이 나한테 통할 것 같냐? 니들 진짜로 나한테 혼나고 싶지? 그 나이 먹었으면 이제는 좀 사람답게 살아라. 안 되겠다. 니들 정말 혼 좀 나야지. 혼나기 뭘 혼나? 그래서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이제는 학교도 졸업해서 네 편을 들어줄 선생님도 없는데 누구한테 이르려고? 이걸 어쩌나? 이제는 내 편 들어줄 선생님은 네 곁에 없고 아주 겁나 죽겠지?
중학교 때도 그러더니 우리한테 쫄았냐? 겁은 무슨 겁? 겁이야 너희들이 먹었겠지. 그리고 너희들이 뭘 착각하는 것 같아서 알려주는데 중학교 때도 니들한테 겁먹은 적 한 번도 없거든? 중학교 때도 나 괴롭히다가 선생님한테 혼나고 반성문까지 썼으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봐. 그리고 이걸 어쩌면 좋을까? 이제 선생님은 없어도 경찰은 있거든? 중학교 때 괴롭혔던 동창생들이 나 속이고 불러내서 죽이겠다고 협박한다고 신고해야겠네? 우리가 언제 협박했다고 그래? 조금 전에 나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죽고 싶냐고 물어보지 않았어? 아니야, 그건 농담으로 한 말이지. 내가 잘못했어. 나 바쁜 일 있어서 그만 가볼게. 나도 약속 있는데 깜빡했네. 오늘 있었던 일은 잊어줘. 다시는 너 찾아오는 일은 없을 거야. 미안. 야, 왜 니들만 가? 나도 같이 가. 경찰에 신고한다는 이야기에 겁을 먹고 바로 줄행랑을 치는 동창생과 예비 동서였습니다. 그런데 예비 동서는 제가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에 도망까지 쳐놓고 저한테 다시 협박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오늘 일 우리 상우 씨나 시부모님한테 말하기만 해봐. 영원히 비밀로 해야 할 거야. 그리고 조금 있으면 상견례 날인 거 알고 있지? 너 그때 조용히 주둥이 다물고 있어. 조금이라도 내 과거에 대해 떠벌리기만 해봐. 그때는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테니까. 저는 예비 동서의 말에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동서의 문자에 바로 결심이 서게 되었고 저는 바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제가 연락한 사람은 동서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죠. 바로 저희 도련님이요. 예비 동서의 되먹지 못하는 행동을 보자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더는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도련님에게 연락해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마음 먹은 것이에요. 도련님, 잘 지내셨어요? 제가 고민해봤는데 아무래도 도련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형수님,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도련님 상처받을까봐 말 못했었는데 도련님 예빈이랑 결혼하지 마세요. 그러다 도련님 인생까지 망칠지 몰라요. 형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 자세히 좀 말씀해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여자랑 결혼해봤자 도련님 분명히 힘들게 할 것 같고 도련님 속이고 결혼하려고 한 예빈이가 도저히 용서가 안 돼서요. 제가 중학교 때 저 못살게 굴면서 괴롭혔던 동창 있다고 했죠? 그 사람이 바로 도련님이랑 결혼할 예빈이에요. 뭐라고요? 예빈이가 형수님 중학교 때 괴롭혔다는 그 동창생이라고요? 그때 형수님 중학교 다니는 내내 못살게 굴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아이들 돈까지 빼앗고 못된 짓이란 못된 짓 다 하고 다녔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도련님, 이건 어디까지 제가 도련님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니 예빈이가 그래도 좋은 거라면 저도 더는 신경 쓰지 않을게요. 아니에요. 저 속인 것도 용서할 수 없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여자랑 결혼을 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약자라고 생각한 사람을 괴롭힌다는 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런 과거까지 있어놓고 제 앞에서 안 그런 척 내숭 떨면서 연기했던 거잖아요. 생각만 해도 소름 돋고 징그러워요. 어쩐지 제 앞에서 자꾸 형수님에 대해 욕하고 험담을 해서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요즘 들어 자꾸 실망할 행동만 해서 안 그래도 형수님께 물어보려고 했어요. 제가 형수님을 봐온 게 몇 년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한테 계속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네. 이제 보니까 본인이 그래놓고 제발이 저리니 저한테 거짓말한 것 같아요. 저한테 형수님이 자기 중학교 시절 못살게 괴롭혔다고 했거든요. 자기가 형수님보다 잘나고 예쁘니까 질투나서 뒤에서 거짓말로 소문내고 친구들이랑 같이 따돌렸다면서요. 그런데 그런 못된 짓을 한 게 형수님이 아니고 본인이 한 거였네요. 그래놓고 본인이 한 짓을 어떻게 형수님이 한 것처럼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말할 수 있는지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그렇게 절 기만해놓고 결혼까지 하려고 하더니
형수님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형수님, 저 속이고 결혼하려고 했던 그 여자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도련님, 무슨 도움이요? 본인이 잘못했으면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죠. 감히 우리 가족까지 전부 속이고 저랑 결혼하려고 했다니. 그것도 형수님한테까지 협박까지 하고 제대로 혼쭐을 내서 다시는 그런 못된 행동 못하게 만들고 싶어서요. 안 그러면 저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러면 도련님, 제가 어떻게 도우면 될까요? 나이도 동갑이고 워낙 친하게 지내다 보니 도련님과는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학창 시절 이야기도 하게 되었고 중학교 때 저를 괴롭힌 동창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저희 남편뿐만이 아니라 도련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놓고 본인 앞에서 그런 과거까지 숨긴 채 속인 예비 동서에게 도련님은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도련님과 저는 예비 동서를 혼내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상견례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죠. 그 상견례장에서 예비 동서의 과거를 밝히고 아주 혼쭐을 내줄 계획이었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기 전 양가 인사를 드리는 상견례 자리가 마련이 되었고 저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상견례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면서 아주 평온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상견례가 시작되었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처럼요. 그러다 저는 중간에 잠시 화장실이 급해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예비 동서가 저를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그곳에서 또다시 대놓고 협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너, 내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그 입 다물고 사는 게 좋을 거야. 아니, 평생 그 입 다물고 조용히 살아. 중학교 때처럼 나한테 혼나고 싶은 게 아니라면, 그리고 기도 안 차. 너가 형님이 된다고? 나한테 형님 대접 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마라. 앞으로도 네 주제를 알고 처신하라고. 어머, 그러세요? 아주 잘 됐네요. 나도 어차피 너 평생 동서로 생각하며 대해줄 생각 없으니까 네 소원대로 해줄게. 진작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나왔어야지. 상견례 날까지 오고 앞으로 나랑 매일 볼 생각하니까 이제야 정신 차리고 겁이 났나 보네? 너 앞으로 시댁생활 편하게 하고 싶으면 나한테 잘하라고. 내 말 명심하는 게 좋을 거야. 예비 동서는 제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화장실을 나가자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된다고 착각하고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하지만 예비 동서는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예비 동서의 소원대로 해주겠다는 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 모든 상황이 폭풍 전의 고요라는 사실도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다시 상견례 자리로 돌아왔고 제가 자리에 앉자 예비 동서의 엄마가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저희 딸이랑 최서방이랑 정말 둘이 잘 어울리는 한 쌍 아닌가요? 우리 의사 예비 사위. 이렇게 보기만 해도 아주 배가 부르네. 앞으로 결혼해서도 두 사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보니까 날씨도 좋고 하늘이 두 사람 결혼을 축복해 주나 봐요. 예비 동서 엄마의 말에 저는 드디어 모든 사실을 밝힐 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바로 예비 동서에게 제대로 복수할 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예비 동서 엄마의 말에 제가 제대로 답을 해주었어요. 축복은 무슨 축복이요? 죄송한데 이 결혼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결혼 반대합니다. 반대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오히려 제가 묻고 싶네요. 따님이 과거에 어떤 일을 벌였는지 부모인 두 분은 잘 알고 계셨을 텐데 어떻게 모든 사실을 숨기고 저희 집이랑 사돈 맺을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런 엄청난 과거까지 숨기고 우리 도련님이랑 결혼시키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 딸 조신하고 얼마나 얌전하게 큰 아이인데 저희 딸한테 무슨 과거가 있다고 그러세요? 어머, 따님이 조신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그런 못된 짓만 골라 하고 다녔나 봐요? 따님이 중학교 때 동급생들 괴롭히고 돈 뺏고 문제 일으켰던 거 벌써 잊으신 건가요?
그래서 몇 번 학교 정화까지 먹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신들 딸이 괴롭혔던 사람이 바로 저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제가 중학교 때 저 괴롭힌 사람을 동서로 맞이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 결혼 결단코 반대입니다. 도련님, 저 인간 말종이랑 결혼하지 마세요. 저거 중학교 때 일진놀이 하면서 저 괴롭히고 힘없는 애들 돈 뜯어내고 왕따 시켰던 아주 상종도 못할 쓰레기니까. 그러자 예비동서는 억울하다는 표정까지 지으며 제가 아닌 도련님을 붙잡고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야, 전부 거짓말이야. 승희가 나랑 자기 결혼하지 못하게 하려고 전부 거짓말하는 거라고.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 승희가 나 질타고 괴롭혀서 못 살게 굴고 왕따 시켰었다고. 너야말로 어디서 거짓말인데. 우리 형수님 그럴 사람 아닐 뿐더러 나도 전부 알아봤거든. 그랬더니 너 했던 짓 아주 가관이더라. 우리 형수님한테 했던 짓은 아무것도 아니더만. 힘없는 애들 협박하고 돈 뜯고 너 그거 전부 범죄라고. 네가 그때 성인이었으면 교도소에 12번도 더 갔을 그런 범죄. 지가 애들 못 살게 괴롭혀놓고 우리 형수님이 그랬다고 누명 씌우고 거짓말을 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사람을 속여?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형수도 나 의사 될 때까지 뒷바라지 해주셨던 나한테 은인이자 누나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놓고 감히 그 더러운 과거까지 숨기고 뻔뻔하게 나랑 결혼하려고 들어?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우리 누나나 다름없는 형수님 괴롭힌 너 같은 거랑 결혼할 마음 절대 없으니까.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빌게. 자기가 너무 좋아서 전부 사실대로 말하면 자기가 나 떠날 것 같아서 무서워서 말 못했던 거야. 당연히 겁내야지. 그런 짓 저질러 놓고 그러면 어디 편하게 살려고 그랬냐? 자기야, 나 한 번만 봐주라. 나 자기 없으면 못 산다고. 예비 동서의 말에 이번에는 예비 동서의 부모님까지 나섰습니다. 최서방,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는가? 이미 다 지난 일을 이제와 따져서 뭐 하겠나? 그래 최소방, 우리 의사사위. 우리 딸이 어린 시절 철없을 때 잠깐 실수로 벌인 짓인데 유치하게 그런 걸 들먹이는 것도 웃기지 않나? 그런데 예비 동서 부모님의 말에 나선 건 도련님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시부모님들이었죠. 시어머니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기까지 하셨습니다. 유치해? 니들 딸년한테 당했던 사람들도 유치하다고 생각할까? 이것들이 감히 지 딸 더러운 과거까지 숨기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키려고 들어? 이게 사기 결혼이 아니면 뭐야? 그리고 이미 여기 오기 전에 당신 딸이 중학교 때 우리 며느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듣고 왔어. 그래서 당신들한테 마지막 사과할 기회를 주려고 가만히 있었더니 사과는 못할 망정 발뺌까지 하면서 뻔뻔하게 나와? 그러지 말고 사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지난 과거이니 그만 화 푸시고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딸 제대로 교육해서 최서방이랑 두 분 사돈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닥치지 못하겠어? 당신들 딸이 왜 이렇게 망가졌나 했더니 이제 보니 당신들 보고 배운 거였군. 이 뻔뻔한 것들이 어디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를 우리한테 떠넘기려고 해. 저런 것은 100트럭을 가져다 줘도 안 받아. 당장 반품이라고. 이 망할 것들아, 이거나 먹어라. 시어머니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예비동서 엄마의 뺨을 후려쳐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예비동서의 부모님은 포기하지 못하고 저희 부모님을 붙잡고 매달렸고 상견례장은 아사리판으로 변하고 말았죠. 상황이 점점 안 좋게 돌아가자 예비동서는 안 되겠는지 그제야 저를 붙잡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승희야, 내가 잘못했어. 네가 우리 자기 좀 설득해주면 안 될까?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런데 그거 전부 다 과거 일이잖아. 어? 그러니까 네가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우리는 같은 학교 나온 친구잖아. 네가 언제 내 친구였는데? 네가 정말로 반성하고 사과했으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안 했겠지. 그리고 무슨 과거? 너 얼마 전에 우리 도련님이랑 시부모님한테 네 일 이야기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나 협박했던 거 벌써 잊었니?
네 중학교 때 어울렸던 친구들까지 데려와서 나 협박한 것도 모자라 상견례 날 나보고 주둥이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거 잊었냐고. 아 참.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 도련님한테 이야기는 했니? 너 중학교 때 담배 피우고 술 마셨던 거 아니면 나 도둑으로 몰려고 누명 씌웠다가 네가 한지 밝혀져서 정학당했던 거 이야기했냐고. 그건 내가 깜빡하고 우리 도련님한테 말 안 한 것 같은데. 그래놓고 네가 우리 도련님이랑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았냐? 우리 도련님도 모자라 우리 시부모님까지 속이려 한 너 절대 용서 못해. 그렇게 시원한 복수가 끝나고 저는 시부모님과 도련님을 데리고 상견례장을 나왔습니다. 나온 후 와중에도 예비 동서며 동서 부모며 저희를 붙잡으려 애쓰기 바빴습니다. 예비 동서의 그런 지저분한 과거에 잘난 사위 두는 건 꿈 같은 일이었을 테니까요. 그렇다고 마음을 돌릴 저희 식구들이 아닐 텐데도 말이죠. 하도 거머리처럼 나오길래 제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그제야 포기를 하더라고요. 밖으로 나가니 상견례장 밖에서 딸들과 기다리고 있는 남편이 보였습니다. 남편에게 미리 말해 혹시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저를 두고 아이들만 데리고 상견례장을 나오는 걸 남편이 많이 마음에 걸려 했었는데 시부모님과 도련님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에 남편은 겨우 발을 떼었었습니다. 제가 겪은 중학교 때 일에 가장 마음 아파했었던 사람이 바로 저희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예비 동서, 아니 그 인간 말종은 저희 도련님을 포기 못하겠는지 저를 만나기 위해 제 집 앞까지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보자 사장사정하면서 봐달라고 애원을 하였죠. 하지만 저는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뭐가 아쉽다고 그런 인간에게 저희 도련님을 주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그 인간 말종의 과거를 알게 된 도련님이 그런 인간과 결혼할 일도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 인간 말종에게 한마디 해주었죠. 본인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평생 반성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라고요. 그러자 제 말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더라고요. 그날이 그 인간 말종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 연락하고 지내는 중학교 동창에게 들으니 그 인간 말종은 의사 남편과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고 자랑이란 자랑은 다 하고 다니더니 나중엔 중학교 때 저지른 잘못으로 파혼당한 사실이 소문이 나 창피한지 잠수를 탔다고 합니다. 게다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잘렸다고 해요. 인간 말종에게 피해를 당했던 다른 동창생이 그 인간 말종이 다니던 회사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제보를 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장이 화가 나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바로 잘랐다고 합니다. 반성하지 않고 못되게 살다가 결국 그 대가를 톡톡하게 받은 것이죠. 그전이라도 피해를 본 친구들에게 찾아가 제대로 사과라도 했다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요. 지금이라도 그 인간 말종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 대가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부디 지금이라도 바르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 저희 도련님이 많이 힘들어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빨리 털고 일어났습니다. 사실 얼마 전부터 새로 만나는 여자친구가 생겼거든요. 병원에서 같이 일하던 친한 동료 간호사인데 도련님이 힘들 때 옆에서 위로해주다 서로 연인 사이로 발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부는 따로 있다고 하나 봐요. 그리고 저도 한결 가벼워진 기분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 저를 괴롭혔던 아이들에게 맞서 싸웠기에 가슴에 응어리 같은 게 없다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 인간 말종을 제대로 혼내주고 응징을 했다고 생각하니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간 듯 시원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도련님의 인생을 구했다고 생각하니 안심도 되었고요. 그 생각은 저희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인지 저한테 많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하마터면 집안에 사람을 잘못 들여 큰일 날 뻔했는데 저 때문에 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면서요. 그렇게 모든 일들이 해결하고 나니 저도 좀 더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못된 것을 제대로 바로잡으니 왠지 모르게 제가 자랑스럽게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바르게 살아 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저 자신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저희 아이들한테도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아닐까 해요. 모두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